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부터 다시 수호지 연재 방송을 시작합니다. 시작은 11편부터이며 2층에 큰 두령으로 있던 산쪽 소굴에서 기분 이상한 노지심이 산채를 지키던 졸개들을 두들겨 패버리고 사용하던 금은 그릇들을 쓸어 담아 자루에 넣고 벼랑을 뛰어내려 도망치듯 나온 후 이어지는 내용을 테마로 시작합니다. 이충과 주통이 그동안 일어난 일련의 즐겁지 못한 일들을 더 이상 왈가왈부 않기로 하고 산채로 돌아갔을 무렵 도둑소굴에서 도망치듯 뛰쳐나간 노지심은 방향도 모른 채 앞뒤 가리지 않고 무작정 어디론가 달리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산채에서 나온 뒤 이미 한낮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벌써 60리가 넘는 거리를 달려온 탓에 허기가 져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겨우 걸음을 늦추며 사방을 돌아보았지만 불 피울 만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을 흔적이라곤 전혀 없는 산골이었습니다. 노지심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뜀박질만 하며 술 한잔 밥 한술 얻어먹지 못하였으니 죽을 지경이라고 생각하며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골머리 생각합니다. 노지심이 혼잣말로 하루 종일 뭐라도 하나 얻어먹지 못하여 기운이 없어 죽겠다고 응얼거리듯 말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여전히 마을이나 집은 보이지 않지만 다행히 먼 곳에서 목탁 두드리는 소리와 방울 흔들리는 것 같은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노지심은 얼굴에 희색이 나타나며 반가움에 소리치며 됐어. 이 근처 멀지 않은 곳에 도교사원인 도관이나 절이 있는 것 같은데 바람결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도 들리는 것 같으니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자 라고 말하며 걸음을 옮깁니다. 그쪽을 향하여 처음 발걸음을 옮길 때에는 머지않은 곳에서 곧 목적지가 보일 것 같았으나 산 언덕을 몇 개나 지나고 솔숲 사이로 난 산길이 나오자 그 길로 상당한 거리를 걸어가서야 노지심이 눈에 낡아 곧 허물어질 것 같은 절 한 채가 보였습니다. 조금 전 들었던 은은한 풍경 소리가 그 절에서 들려오는 것을 본 지심은 그곳이 절간인 것을 확인한 후 기뻐하며 뛸 듯이 와간지사라는 현판이 걸린 산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산문 안으로 들어가 한 40-50걸음을 걸어가니 돌다리가 나왔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지객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지객료는 절간에 온 손님들을 받아 차 등을 대접하거나 묵을 수 있게 하는 건물로 우리나라의 사랑채와 비슷한 곳을 말합니다. 지객료가 눈에 들어오자 얼른 그곳으로 가보았지만 대문도 부서져 없어진 것은 물론 사면의 벽도 모두 헐어 내려앉아버린 모습이 안에 누가 있을 것 같지 않자 노지심은 곧 실망하여 혼잣말을 합니다. 아니 보기에는 이렇게 규모가 크고 수행 중인 중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허물어질 것 같은 황량한 모습일까? 지심은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절이 주지스님이 계실 것 같은 곳으로 간 후 안을 기웃거렸지만 그곳 역시 황폐한 모습으로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뿐 지객료와 별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인적이 끊긴 지 이미 오래된 것인양 바닥에는 제비똥이 널려 있었고 문고리에 채워진 자물쇠는 녹슬고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었지만 지심은 그래도 행여나 싶은 마음에 큰 소리로 객승 문안이요 라고 소리쳐 봅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소리쳐 보았지만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노지심은 할 수 없이 직접 주방 쪽으로 가보았지만 거기도 허술하고 곧 무너질 것 같기는 마찬가지 모습일 뿐 별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솥 하나 걸려있는 것이 없었고 붓두막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황량한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지심은 지고 있던 보따리를 부엌 바닥에 내려놓은 채 선장만을 듣고 다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사람을 찾아 나선 지심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도중 부엌 뒤편에 있는 작은 방에서 늙고 노리끼리한 모습으로 말라 비틀어진 몰골의 스님 몇 명이 앉아있는 걸 찾아냈습니다. 노지심은 그 스님들에게 스님들은 정말이지 돌이라고 모르는구려. 내가 그렇게 악을 쓰듯 큰 소리로 불렀는데 어떻게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지심이 분을 참지 못한 듯 꽥하고 큰 소리를 지르자 늙고 말라 비틀어져 병자 같은 모습을 한 스님 한 명이 놀란 모습으로 손사리를 치며 나지막한 소리로 말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지 마시기에. 그러자 지심이 그 스님에게 나는 지나가는 객승으로 밥 한 끼 얻어먹으러 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말이요? 라고 늙은 스님이 그렇게 말하는 까닭도 묻지 않고 자기가 급한 일부터 묻자 스님이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우리들도 밥 구경한 것이 사흘이 넘었는데 당신에게 줄 밥이 어디 있겠소이까? 라고 말했지만 워낙 배가 고팠던 지심은 그래도 한 번 더 사정해봅니다. 나는 오대산에서 온 중인데 한나절 이상을 굶었기 때문에 몹시 배가 고프오. 그러니까 죽이라도 좋으니 반 그릇만이라도 얻어먹을 수 없겠소?
노지심이 오대산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활불 같으신 분이 계시는 곳에서 오셨으니 당연히 제밥을 대접하는 게 맞지만 보이는 것처럼 중들은 다 흩어지고 곡식은 한 톨 남은 것이 없어 늙은 중도 사흘이나 굶고 있어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늙은 스님의 말을 듣고 있던 지심이 이처럼 큰 사찰에 어떻게 곡식 한 톨이 없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냐며 우라가 치밀기 시작하여 따지고 들자 그 스님은 이리저리 상황과 자신들의 현재 처지를 조근조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말로는 원래 이 사찰도 지금처럼 황량하지 않았고 사방에서 많은 불자들이 예불을 드리기 위해 제법 많이 찾아오는 등 풍성하였지만 웬 떠들이 중이 도사 한 명을 데리고 주지자리에 앉으면서 이런꼴이 되는 사단이 나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그 늙은 중의 말을 듣던 지심이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단이 났냐고 묻자 그들은 한마디로 못할 짓이 없는 인간들로 이 깨끗했던 노량을 더럽히고 예불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시주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스님들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아직 이 절간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은 너무 늙어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겨우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곡식이 있을 수 있겠냐며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중의 말을 듣고 있는 노지심은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늙은 중을 다그치듯 말합니다. 그런 말도 모두 거짓이요. 이 큰 사찰에 그까지 중 한 명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만약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관가에 알려 그놈들을 주리를 틀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요. 그러자 그 늙은 스님이 노지심에게 다시 말합니다. 오대산 스님은 모르시는 말씀을 하지도 마시오. 관가가 여기서 얼마나 먼 곳인지 알고나 하는 말이요. 그러니 관가에서도 이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고도 절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그리고 그 증과 도사라는 놈은 사람을 때려 죽이고 눈에 거스르는 것이 있으면 불살아버리기를 밥 먹듯이 쉽게 하는 자들이란 말이외다. 지금도 그 인간들이 방장실 뒤편에 있는 한 곳을 차지하고 앉아있을 터이니 내 말이 못 믿어오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게 라고 말하며 늙은 스님은 지심이 답답하다는 듯이 대꾸합니다. 늙은 화상이 그렇게 말하자 노지심도 그제야 이 화상이 하는 말이 거짓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분이 차올라 또다시 도대체 그 두 놈이 이름이 뭐요? 라며 거칠게 물었습니다. 그 땡중놈은 성이 최이고 이름은 도성이라 부르며 도사라는 인간은 성이 구시요 이름은 소울이지만 따로 별명처럼 비천약찰한 벼로도 쓰고 있다오. 두 놈 다 출가한 사람 흉내를 내며 행세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산도둑이라 해도 문제가 없을 인간들이라오. 늙은 스님이 몹시 두려워하는 얼굴을 하고 그렇게 알려주고 나서 노지심이 다른 뭔가를 물으려 할 때 갑자기 근처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그의 코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노지심은 들고 있던 무시무시한 선장을 끌고 집 뒤쪽 냄새나는 쪽으로 가보니 아궁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풀로 엮은 뚜껑이 덮인 솥이 걸려있자 뚜껑을 열어 젖혔는데 그 속에는 놀랍게도 좁쌀죽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지심은 불같이 화가 치민 목소리로 늙은 중을 향해 이 인간이 도리도 모르는 늙은 땡초들아 사흘이나 굶었다고 떠들더니 그럼 이 솥에 든 것은 뭐냐? 출가한 땡초도 거짓부렁을 한단 말이냐? 라고 악을 쓰듯 소리치며 욕을 합니다. 늙은 중들은 노지심에게 죽솥을 들켜버리자 뜨거운 죽은 맨손으로 먹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죽을 떠먹는 연모와 그릇들을 쓸어 담아 치워버립니다.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팠던 노지심은 그런 늙은 땡초들과 다툴 틈조차 없었고 눈에 죽이 보이자 염치고 뭐고 가릴 것도 없이 속이 뒤틀려오자 먹을 궁리를 하던 중 근처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돌 식탁을 발견합니다. 그 식대를 본 노지심은 우선 사람부터 살고 보자고 찌부렁대며 들고 있던 선장을 곁에 기대어 놓은 후 솥을 덮어놓은 풀뚜껑을 들어 그 식탁 위에 먼지를 쓸어낸 다음 솥을 들고 와 그 위에 쏟았습니다. 죽이 쏟아진 것을 보고 늙은 중들이 몰려들었지만 노지심은 그들을 거칠게 밀어버려 자빠지고 도망쳐서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한 다음 돌식탁에 쏟아놓은 좁쌀죽을 두 손으로 쓸어 담아 입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합니다. 노지심이 서너 움큼을 먹었을 때 늙은 중들이 자기들은 정말 사흘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있다가 어찌어찌하여 겨우 좁쌀 몇 움큼을 동량해와 이 죽을 쑤어놓은 것인데 당신 혼자 다 먹어버리면 우린 어쩌란 말이냐고 애처롭게 울먹였습니다. 늙은 중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래도 노지심은 서너 움큼을 더 쓸어 넣은 후에야 겨우 그 말을 알아들었고 생각해보니 미안한 마음이 들자 슬그머니 쓸어 넣던 행위를 멈추고 있는데 어디선가 흥얼거리는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노랫소리를 듣고 얼른 손을 씻고 난 노지심은 선장을 들고 노랫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서 무너진 벽장 뒤에 숨어 내다보니 한 도사가 어슬렁어슬렁 노래를 부르며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사란 인간은 머리에는 검은 두건을 쓰고 몸에는 도포를 걸쳤으며 허리에는 여러 색실로 꼬아놓은 끈을 메고 있었습니다. 삼으로 삼은 신발을 신고 어깨에는 짐을 옮길 때 사용하는 긴 막대를 둘러매고 있었는데 그 막대 끝에 매달려 있는 대나무 광주리가 노지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주리 한쪽에는 생선꼬리와 연잎으로 싼 짐승의 고기가 보였고 다른 쪽 광주리에는 연잎으로 마개를 막은 술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도인이란 인간은 노지심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저 제 흥에 겨워 노래를 계속했으며 가만히 들어보니 그 노래의 가사는 도인이 부를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니 짜이 똥스 워 짜이 시 니 우 난즈 워 우치 워 우치 스 유한 커 니 우 푸스 허 구치. 노지심이 벽 뒤에서 훔쳐보고 있는데 늙은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저 인간이 바로 비천약자 구소울이라며 귀에 대고 가만가만 알려줍니다. 늙은 중의 말을 듣고 난 노지심은 선장을 단단히 움켜잡고 그를 쫓아갔지만 도인이라는 인간은 노지심이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태연스럽게 방장실을 돌아 후원으로 나갑니다. 노지심이 따라가 보니 후원 느티나무 아래 술판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상위에는 여러 가지 안주와 3개의 술잔 그리고 3벌의 수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지심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곳 상을 차려놓고 술판을 벌인 곳에 2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한 사람은 시커먼 눈썹에 거무스름한 살색으로 힘께나 쓸 것 같은 중이었고 다른 한 명은 놀랍게도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 도인이라는 인간은 펼쳐진 상 곁으로 가서 어깨에 메고 온 대나무 질통 속에서 가져온 음식과 술을 내려놓았습니다. 뒤통수에 눈이 달린 인간은 없는지라 그때까지도 노지심이 자기를 따라온 줄 모르고 있었지만 도인이라는 인간을 바라보고 있던 땡중은 달랐습니다. 그 땡초는 험상궂은 얼굴로 선장을 둘러매고 도인을 따라 들어오는 노지심을 보고는 놀라 재빨리 몸을 일으키며 소리쳤습니다. 땡초는 험상궂은 모습에 무시무시해 보이는 선장까지 들고 있는 우람한 모습이 노지심을 보고 겁을 먹었는지 사형, 어서 오십시오. 이리 와서 같이 한잔 드십시다. 라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지심은 목소리를 높여 꾸짖습니다. 너희 2 놈이 땡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절간을 차지하고 앉아서 아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걸 보니 내가 가만둘 수 없겠다. 라고 말하자 앉아있던 중놈이 우선 자기 말을 들어보라며 손사래를 치며 변명합니다. 사형, 그런 게 아닙니다. 화를 푸시고 우선 자리에 앉아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노지심이 험상궂게 생긴 얼굴로 악스 소리치며 말하자 다급해진 땡초가 더욱 은근한 태도로 그에게 달라붙듯이 자세를 취하고 말했지만 지심은 2 눈을 부릅뜨며 무섭게 몰아붙였습니다. 노지심은 너 이놈 땡초야. 내 놈이 무슨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이놈아, 할 말이 있으면 어디 다시 한번 씹으려 보아라. 씹으려 보라고 씩씩거리며 그 땡초를 잡아먹을 듯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도 오늘 방송과 이어지는 내용을 테마로 계속 진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속적인 시청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